고수회전 공식 영맨 노태성 교수님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교수님이 알려주셨던 저희 주라방 고수컵이었죠. 네네. 알려주신 종목으로 또 재미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? 제이 콘텐트리. 맞아요. 우승 종목이었었죠. 제이 콘텐트리로 제가 치킨을 한 지금부터 연말까지 매일매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봤어요. 감사드립니다. 한턱 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코로나잖아요. 뭘 싸요? 네. 저와 함께 이제 떡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, 네. 친구 추가 고수회전 여기 노태성을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. 그러니까 많이 도움 받으셔서 저와 같이 이제 떡상을 만들어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잘하죠? 아니요? 너무 긴데요? 이따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. 회식을 할 생각은 말아주라. 주라 휴가 좀 주라. 오늘 주라방 주제가 또 있는데 바로 지금 줍줍할 보석주가 주제예요. 여러분 어떤 거를 사고 싶으신가요? 알고 그거- 싶어서 물어보죠. 그거 알고 싶어서 온 건데 네.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. 게임주, 메타버스주. 메타버스. 네. 모르는 거면 뭐든 좋다. 오늘 저희가 또 준비를 했잖아요. 네네. 코너 속의 코너. 네. 바로 고수컵입니다. 와! 아니 고수컵이 진짜 정말 쏠쏠해요, 여러분. 이 네 종목 다 정말 놓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. 그쵸. 예. 기대해 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좋다. 코엔텍. 저는 이제 QSI라는 종목이에요. 바닥권에 있는 거를 많이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. 예, 바닥권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. 그럼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빠져요, 바닥권이?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하는 거는 고점 대비해서 50% 이상 빠진 거. 이제 뭐 궁금해 하실 거예요. 이제 전고점이냐 아니면은 이제 신고가냐. 주봉상 신고가를 얘기를 해요, 저는. 그러니까 최고점 2, 3년 전에 이제 신고가였던 자리에서 50에서 80% 정도 빠진 거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죠. 기업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? 아니면 차트 분석? 차트를 먼저 보고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게 편하죠, 웬만하면. 차트 기간 한 차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년 이상으로 좀 보는 거를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. 1년 이상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코엔텍은 폐기물 업체예요.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운송해주고 처리까지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렇죠. 환경을 생각해야죠. 맞아요. 네.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포 55도 그렇고 탄소 제로를 많이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업체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엔텍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. 교수님 코엔텍 배당 주냐고. 그래요? 네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? 네, 코엔텍은 어허. 그거 이따가 만약에 결승 올라가게 되면 네.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,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%대 정도의 고배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두 번째 종목. 자, QSI라는 종목이 있어요. 최근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관심사들이 근래에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제가 이제 QSI를 뽑아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거의 독보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년 연말하고 연초는 항상 이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요. QSI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 연말 연초에도 자율주행 섹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아까 그 댓글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.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양이 코엔텍이 너무 길어서 너무 이게 진짜 노잼 태성.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, 진짜. QSI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면은 있어요 설명? 네, 설명 또 있죠. 네. 국내 유일 무인차에 필요한 이제 라이다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. 근데 그 기술을 굉장히 이제 해외에 있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굉장히 좀 탐내고 있는 기술입니다. 주봉상 수려 명이 나오고 있어요.
그 수렴형 안에서 하단 추세가 깨지면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. 상단 추세를 뚫고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설명 갑자기 설명을 늘리는 건 늘린다. 아니에요. 네. QSI 대 코엔텍. 여러분의 선택은? 말해 뭐해. 진짜 공부 코엔텍, 많이 돼요. 코엔텍 말해 뭐해네요 진짜. 코엔텍을 이제 1라운드 승자로 아, 네. 모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코엔텍. 당황하지 마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엠브레인.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. 이거는 지금 현재 핫한 종목이죠. 두산중공업. 혹시 엠브레인 아시나요? 몰라요. 설문조사. 노브레인 압니다. 답이 나왔어. 설문조사. 설문조사? 맞아요. 이제 엠브레인을 갖고 온 이유는 하고 있는 사업이 패널 빅데이터를 해요.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대선이죠. 전화 오죠. 전화 오죠. 네. 전화 여론조사. 오죠. 빅데이터 시스템들이 대선 관련해가지고 좀 수익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갖고 왔고, 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또 돌아나가는 구간이에요. 얘가 거래량이 좀 많이 없어요. 그 왜 그러냐면은 일본 회사에서 지분을 한 50% 넘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판다라 그러면은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는데 뭐 거의 그럴 일은 없겠죠. 얘네들도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니까. 또 테마주로서 바닥권에 있기도 하고 해서 엮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제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두산중공업. 사실 이게 두산중공업이 네. 우리 원고 작성하기 전에 제가 친구 추가해서 네. 분석을 해드리고 드렸었던 종목이라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겼어요. 오늘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, 최근 들어서. 어제 엄청 올랐죠? 네,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. 네. 좋으니까. 우리 원전하면은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고 또 위험도 크고 한데, UAE라는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국내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입니다. 우리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위로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땅 아래로 묻어요. 기존 원전보다 안정성이 거의 1000분의 1 정도.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그죠? 거잖아요. 유출이 되거나 사실. 이런 게 네. 없을 정도예요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, 그래서 막 중국도 정전 나고 이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 좀 이거를 좀 돌려나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해외 미국이나 이런 대형 업체들의 수주를 좀 따오고 있는 상황이고, 해외에서도 거의 탑3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, 두산중공업이. 그래서 저는 무조건 두산중공업이 대장으로 갈 것 같다. 네, 그 정도로 핵심적인 종목이에요.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, 네. 빌 게이츠가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이 소형 모듈 원전에. 근데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는데 네네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? 그래서 굉장히 곤란해졌어요, 이게. 그래서 오늘 바닥주라고 오늘 해서. 엠브레인이구나. 네. 네? 네. 네? 아니, 그 전에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갖고 왔는데, 어찌됐건 앞으로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래가 있다. 네. 미래가 좀 창창하다. 조정 왔을 때 하면 되냐? 친구 추가해서 오세요. 이거는 제가 타이밍을 또 잡아드릴게요. 이제 두산중공업과 엠브레인. 부준이는 패스. 네. 반전 또 없네. 구슬라 반전이 또 없다. 오늘은 뭐 다 그냥 공개하고 시작하네요. 오늘. 네. 말해 뭐해. 그러니까요. 자, 코엔텍과 엠브레인. 여러분들의 네. 선택은 코엔텍. 엠브레인. 엠브레인. 오. 코엔텍. 그러면 설명을 조금씩만 더 해주실까요? 이제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, 그럼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. 콩 관련주 네. 해가지고 이제 TBC가 상한가를 갔었고, 네. 안랩하고 써니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, 여론조사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뭐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. 그다음에 이제 코인텍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좀 셉니다. 5%대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고,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, 우리가 배당주를 매수를 하면은 12월 29일 날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었는데, 코인텍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상승 흐름이 강하게 안 나오면은 그때까지 들고 가야 돼요.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, 코인텍은. 근데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당장에 또 움직일 수도 있다. 오, 헷갈리기 시작했어. 네, 어떤 거? 전 코엔텍이요. 코인텍이요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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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자, 승자는 공동 우승으로 가겠습니다. 공동 우승으로 가겠습니다.
이런 게 공동 우승 어딨어 적 정말. 없잖아요. 그래서 공동 우승으로 오늘은. 아 진짜 이런 게 왜냐면 장단점이 딱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동 우승으로 가도록. 피디님 이렇게 해도 돼요? 고스카 공동 우승 해도 돼요? 진짜 노잼. 진짜 노잼. 왜 여기 지금 웃고 계시는데? 진짜 노잼이래. 그럼 하나 뽑겠습니다. 뽑아주세요. 저는 코에텍이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주세요. 제가 산 종목이 저점인지 더 빠질 건지 보려면 어떤 걸 보는 게 더 좋을까요? 바닥이라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서 바닥이라고 샀어요. 근데 바닥 밑에 지하가 있었던 거죠. 아, 지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손절해야죠, 간단하게.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쌍바닥이 나오면서 지지력이 있는 땅바닥인데 종목들을 한쪽이 보셔야 좀 더 위다 올라가는 느낌으로. 돼요. 네, 이런 것들은 친구 추가해서 오시면 네. 약속을 하고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.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SBS 비즈 채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